이번 강의에서는 사용자 등록 화면을 만들고 거기에 등록한 사용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제 사이트나 회원제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회원 등록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관리자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라면 관리자를 등록하기 위한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등록 폼도 제가 먼저 HTML로 만들어 놨어요. assets 폴더로 가면 register.html이라는 문서가 있거든요. 이 문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이 들어가 있는 문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사용자 등록에 필요한 또 다른 정보가 있다면 이 문서에 더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register.html에 있는 코드를 모두 선택해서 복사해 주세요. EJS 파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views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파일, 그런 다음에 register.ejs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register.ejs에다가 복사한 코드를 그대로 붙여 넣어 주세요. 자, 메인 주석 코드 바로 윗부분을 다 지우고 이렇게 헤더 파일을 삽입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도 푸터 파일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EJS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EJS 파일을 언제 렌더링 할 것인지 컨트롤러 함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로그인 컨트롤러.js 파일을 여시고요. 여기다가 하나 새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일단 사용자 등록을 위한 EJS 파일을 화면에 보여줘야 되겠죠. 이것은 get 요청을 처리하는 것이고 요청 경로는 register 경로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붙여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register 경로로 get 요청이 들어왔을 때 register.ejs 파일을 실행할 컨트롤러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getRegister라는 함수를 실행하려면 요 윗부분에 있는 건 주석일 뿐이고 이 주석처럼 동작하게 하려면 라우트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방금 만든 함수를 모듈로 내보내 주고요. 자, 라우트 코드를 작성하러 가보겠습니다. 라우트 코드는 login route.js 파일에 있어요. 여기다가 get register 함수도 갖고 와 라고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얘는 언제 실행하냐면 요청 경로가 register였어요. 그럼 여기다가 새로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register 경로로 get 요청이 들어오면 get register 함수를 실행해 라는 게 추가된 라우터 코드예요. 방금 만들었던 요 get register라는 함수는 레지스터 경로에서 get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행할 함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서버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고 한번 열리는지 볼게요. 자, localhost에서 register 경로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등록 화면이 나타나죠. 우리가 만들었던 register.ejs 파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되죠?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을 넣고 등록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도록 포스터 요청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도 사용자 정보가 들어갈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요. VS 코드로 돌아와서 몽고DB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만든 mycontact라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지금 contact라는 컬렉션이 있어요. 얘는 연락처를 저장하는 컬렉션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자 정보를 넣고 싶으면 사용자 정보를 넣을 컬렉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컬렉션을 만들 때 어떻게 했었죠? 스키마를 만들고 스키마를 모델링해서 컬렉션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user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스키마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파일은 models라는 폴더에다 넣었어요.
여기 기존의 콘택트 모델스 보면 스키마 만들고 그 스키마를 가지고 콘택트라는 데이터베이스 컬렉션을 만들었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유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델스라는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파일 유저 모델이라고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사용자와 관련된 스키마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틀을 먼저 만들었어요. 우리가 유저 스키마라고 하는 스키마를 만들 건데 여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지정을 할 겁니다. 여기선 간단하게 사용자 이름, 유저네임하고 비밀번호, 패스워드 두 개만 지정하도록 해볼게요. 둘 다 필수 값이기 때문에 required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유저 스키마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둘 다 required고요. 유저네임은 unique, 중복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유저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몽고DB에는 myContact 밑에 users라고 복수 형태로 컬렉션이 만들어져요. 모델명은 단수로 지정하고 시작 글자를 대문자로 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델링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는 users라고 소문자 복수형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스키마까지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 후에 포스트 요청을 보내게 되면 그 정보는 user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사용자 등록 화면을 보면 아이디가 있고요. 비밀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입력한 비밀번호와 두 번째 입력한 비밀번호를 비교를 해서 같아야지만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사이트 가입할 때도 그렇게 하죠. 비밀번호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비밀번호를 두 번을 넣게 해서 정확하게 입력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볼 거예요. 우선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이 폼 안에 여러분이 입력한 정보는 포스트 방식으로 서버로 넘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메서드를 포스트라고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액션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뭘 한다 그랬죠?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컨트롤러로 넘길 거예요. 이 포스트를 처리할 컨트롤러로 넘기려면 그 경로는 뭐라고 해줘야 되죠? register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register 경로로 포스트 처리를 해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사용자 등록하면 register.ejs는 모두 정리가 됐고요. 이제 남은 거는 자, 이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이 비밀번호 두 개를 비교해 주는 게 남았습니다. 그걸 어디서 해줘야 되냐면 컨트롤러에서 함수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할 일은 사용자를 등록하는 겁니다. 레지스터 경로로 포스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용자를 등록하는 컨트롤러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할 거예요. 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첫 번째 값, 비밀번호 두 번째 값을 폼에서 넘어온 값에서 가져올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패스워드 1이 패스워드 2하고 같은지 이걸 비교하는 거죠. 이게 같아야만 성공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실패인 겁니다. 무조건 비밀번호가 같아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웹에서 비밀번호를 사용을 할 때 이 비밀번호는 외부로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특히 사이트 관리자조차도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암호화되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비밀번호를 새로 작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에 들어간 값을 알아낼 방법은 없어요. 그게 훨씬 안전하죠.
그래서 이걸 비밀번호 암호화라고 하는데, 이 비밀번호 암호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크립트라는 모듈을 저는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 비크립트 모듈은요,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다른 값으로 바꿔버려요. 이걸 해시한다라고 하는데, 해시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해시 함수는 일방향 함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밀번호 1234라고 입력을 하면 그 1234를 가지고 알아볼 수 없는 다른 문자열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그 바뀐 문자열을 보고 다시 1234를 추측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입니다. 암호화만 가능하고 암호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력값이 조금만 달라져도 해시 함수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123과 1234는 글자 하나 차이죠. 그렇지만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123 해시 함수를 보고 1234를 이런 식으로 바뀔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예측 불가라는 거죠. 그래서 해시 함수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크립트 모듈을 설치한 후에 bcrypt.has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원래 값 그리고 몇 번 이거를 반복해서 해시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콜백 함수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어진 값을 해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를 보면요, 이 패스워드란 변수에 1234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bcrypt에 있는 해시 함수를 써서 이 패스워드를 해시시켜줘, 10번 반복해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점점 더 커질수록 암호화가 강력해지겠지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보통 10번 정도만 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콜백 함수는 해시된 것을 사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콜백 함수에는 에러라는 인자와 해시라는 인자를 사용을 하는데, 이 해시 인자가 패스워드를 해시한 결과값입니다. 우리는 이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 할 때 입력한 비밀번호도 해시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 등록 폼에 있는 비밀번호 1과 비밀번호 2도 해시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암호화 시킨 다음에 두 개 값이 같은지를 비교를 할 거예요. 비밀번호 1에 입력한 값과 비밀번호 2에 입력한 값이 같으면 해시 결과 값도 같아요. 근데 입력한 값이 하나라도 삐끗하게 잘못 입력이 되었다면 해시 값은 완전히 전혀 다른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값을 비교를 할 때는 bcrypt compar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네, 코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방금 설명드렸던 bcrypt 모듈을 일단 설치를 해볼 거예요. 서버가 실행 중이라면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해 주시고요. npm i bcrypt 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키지 설치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레지스터 사용자를 등록하는 컨트롤러 함수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맨 윗부분에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에서 작성했던 유저 모델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와서 유저라는 이름으로 할당을 해줬어요. 그리고 방금 설치한 bcrypt도 가져오겠습니다. 네, 가져와서 사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레지스터 유저로 돌아와 볼게요. 두 개 값이 같다면 어떻게 해줄 거냐면, 두 개의 비밀번호가 같기 때문에 이 사용자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패스워드 1을 가지고 와서 10번
해시시킨 다음에 그 값을 해시드 패스워드라고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암호화시켜서 해시드 패스워드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create 함수 기억나시죠? 데이터베이스에 무언가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사용자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 그 사용자는 아까 스키마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두 개의 값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저네임은 가져온 값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 패스워드는 암호화된 값, 해시드 패스워드로 저장을 해줘 라는 뜻입니다. 네,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다가 제이슨 형식으로 메시지와 함께 유저 정보, 방금 우리가 새로 추가했다는 그 유저 정보를 브라우저 화면에 보여달라고 해볼 거예요. 여기는 실패했기 때문에 fail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내보내줘야 되죠. 모듈 레지스터 유저라는 모듈을 내보내 보겠습니다. 네, 컨트롤러 함수가 완성됐으니까 라우트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레지스터 유저를 가져와 줘야 되고요. 레지스터라는 경로로 포스트 요청이 왔을 때 뭐라 할 거냐면 register user라는 컨트롤러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러 함수가 완성돼서 라우트까지 해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럼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서버를 실행시키고요.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지스터 경로로 다시 불러와 달라고 해볼게요. 자, 아이디는 저는 어드민이라고 놓고 비밀번호도 똑같이 어드민이라고 놓을게요. 비밀번호 확인 역시 어드민이라고 놓고 두 개의 비밀번호가 같기 때문에 등록을 눌러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제가 뭐 잘못 넣었나 본데요? 제가 코드에서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네. 제가 찾았어요. register.ejs 파일에서 첫 번째 비밀번호의 이름값이 패스워드였어요. 패스워드 1이 아니라. 여기는 패스워드고 두 번째가 패스워드 2였네요. 그래서 컨트롤러 함수에서 여기 패스워드 1이라고 된 부분을 다 패스워드라고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저장하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레지스터로 다시 경로 요청을 해서 아이디를 어드민, 비밀번호는 똑같이 어드민 하고 등록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됐네요. 자, 메시지는 이렇게 successful이라고 나왔고 등록된 사용자를 보니까 유저네임은 어드민이고요. 패스워드가 보이시나요? 이게 해시드된 패스워드, 즉 암호화된 비밀번호입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어드민이라고 넣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저장됐는지 한번 몽고DB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My Contact라는 부분을 오른쪽 클릭해서 리프레시 해볼게요. 네, 유저스라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생긴 거 확인되시죠? 우리가 아까 유저 모델에서 유저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유저스라는 데이터베이스 생겼고요. 그 안에 방금 제가 등록한 유저네임 어드민과 제가 지정한 비밀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이렇게 등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자 등록하는 게 끝났어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용자 정보와 로그인 화면에서 입력하는 사용자 정보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그리고 비교에 성공해서 로그인을 성공했을 때 어떻게 연락처 목록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